네, 반갑습니다. 꽃몽입니다. 네, 오늘은 건물 귀여운 어떤 집 스케치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재밌게 봐주세요. 네, 너무 규모가 크고 어렵지 않은 그런 건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내가 생각하는 큰 지붕 형태를 한번 잡아 봅니다. 이렇게 지붕 형태를 한번 잡아 보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붕 밑에 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벽도 큰 형태로 한번 잡아 나가 봅니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시프트를 누르면은 직선이 긋기가 조금 더 수월하겠네요. 이렇게 지금 큰 형태를 잡아 봤는데요. 저는 지붕이 조금 더 커지고, 커진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더 길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집 형태가 간단하게 나왔는데요. 이제 이렇게 큰 형태 안에서 세부적인 것들을 쪼개 나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께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두께감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관찰을 해 보시면은 집의 구조가 이렇게 한번 앞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뒷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관찰하신 다음에 반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이 있다면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어색한 선은 이렇게 지워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이 있다면 문, 혹시 사람이든 아니면 캐릭터가 들어갈 때 혹시 비가 오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양이라고 하죠. 차양도 이렇게 달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스케일이 크고 복잡하지 않게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또 윗부분은 지워 주면 되겠네요. 제가 처음에 방금 이렇게 문 형태부터 그린 다음에 그 위에 차양을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워 줬는데요. 그렇게 그리는 게 좀 어떤 구조적인 형태가 맞고 어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한번 러프하게라도 다 그리신 다음에 지웠으면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 형태도 그렇겠네요. 그리고 여기도 종이가 아니니까 뭐든 두께감이 생기겠네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종이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으로 육안으로 관찰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종이에도 아주 얇은 두께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물체에 두께감을 넣어주는 거를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집 형태를 잡고 나서 세부적인 것들을 이제 면을 나누고 디자인을 추가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이렇게 또 나눈 다음에 뭔가 귀여운 요소로 이렇게 차양의 지붕 부분을 추가해서 면을 나눠줘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 부분도 방금처럼 일자가 아니라 조금 더 튀어나오고 이렇게 두께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 문을 약간 조금 더 작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살짝 작게 한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두께감을 한번 잡아보고요. 약간 명암도 조금 넣어보겠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실 때 조금 뭐 실사인지 캐주얼인지 이런 게 어떤 색이라든지 표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스케치에서도 이런 형태라든지 이런 두께감이 좀 더 실사인지 캐주얼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귀엽게 보이고 싶어서 조금 통통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자료라든지 사진을 보고 좀 더 흡사하게 하고 싶으면은 이런 두께라든지 이런 형태의 비율을 관찰하신 다음에 반영을 하시면 좀 보고 계시는 자료랑 흡사하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처음에 이 선이 없었을 때는 조금 얇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두께감을 잡아주고 근데 제가 지금 두께감을 잡는 게 현실에 없는 거를 그리는 게 아니라 관찰을 해 보시면은 이런 두께감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풀 채색 영상에서 풀을 그리고 밑에 잔풀들을 그렸는데요. 실제 화단이라든지 아니면 풀 자료를 검색을 해 보시면은 풀만 동그랗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풀 밑에는 잔풀도 있고 돌멩이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게 관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려 나가고 있고, 문도 한번 오늘 이렇게 집을 스케치를 하고 있는 이유는 집 그리는 걸 더 보여달라는 지인분이 말씀을 주셔서 한번 집 형태로 스케치해 보고 있습니다. 조금 선이 많아서 어떤 부분에 어두운 명암인지 좀 차이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명암을 한번 넣어 보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조금 이르긴 한데요. 예를 들면은 빛이 그림상 오른쪽 상단에서 온다면 이렇게 명암이 질 수 있겠네요. 이 명암은 뭘까요? 차양의 명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약간 여기는 또 자연스럽게 풀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명암도 엄청 가깝게 있는 명암은 끝부분이 칼같이 이렇게 명암이 지겠지만 보통 서서히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런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끝을 좀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스케치를 해 나가면 스케치. 여기에 손잡이 같은 것도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 비행선 스케치 했을 때처럼 처음에 이제 요소 같은 거를 넣을 때는 좀 러프하게 넣으신 다음에 이제 스케치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 요소는 자료를 찾으신 다음에 정확히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예를 들면 이 손잡이가 어떤 디자인인지 너무 처음부터 이 작은 거를 디테일하게 그려 나가면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또 나중에 큰 형태와 안 어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크게 이 집의 형태부터 잡아 나가시고, 그 다음에 작은 디테일한 것들은 자료를 찾으시고 반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창문을 넣고 있고요. 이제 저도 영상에서 예전에는 크게 그리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런 모양은 어떤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관찰하면 좋은지 좀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혹시 순서대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설명하는 걸로만 부족하게 느껴지면은 이렇게 영상에 자료랑 부연 설명도 조금 참고가 되게끔 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림 그리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요게 두께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창문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창문이 혹시 이 기울기가 어색하게 느껴지면은 이거를 지우고 새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금 수정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T 누르면은 이렇게 스케일이라든지 로테이트, 스큐, 디스톨트, 퍼스펙티브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다 눌러서 써보시면 금방 이해할 겁니다. 와프도 되게 많이 씁니다. 이거는 프로크리에이트에도 똑같은 기능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 나가고 있고, 저는 조금 있다가 여기에 화분 같은 걸 넣을 생각인데요. 그래도 우선은 이렇게 틀을 잡기 위해서 한번 굳이 안 그리지 않고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많이 배웠던 나무라든지 풀을 한번 이렇게 넣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틀이 나온 다음에 풀을 그리면은 형태가 좀 덜 틀리거든요. 또 처음에 풀을 넣을지 말지 그리면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조금 명암이 이렇게 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명암선을 또 넣을 수도 있고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명암선을 넣는 게 물론 내가 어떻게 명암을 넣을 것이다 그런 가이드나 설명일 수도 있겠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스케치 자체의 완성도를 올리는 어떤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하실 때 이렇게 또 이런 명암선이 있고 없고 스케치의 완성도가 달라져서 한번 그런 것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보면은 형태가 명확하지 않고 조금 뭘 그렸는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또 너무 스케치 선만 넣으면은 느낌은 좋아 보일 수 있어도 뭘 그렸는지 좀 파악이 어려워 보여서 형태는 나오고 그 다음에 스케치 명암선을 넣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동그란 어떤 창문을 넣을 건데요. 우리 비행선 스케치 할 때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혹시 동그란 어떤 선으로 넣기가 혹시 어렵게 느껴지시면 이렇게 대략의 형태를 이렇게 잡고 아니면 이렇게 찍고 이렇게 넣고 위치를 한번 잡아 본 다음에 요 위에 스케치 하셔도 됩니다. 그럼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너무 예쁘게 할 필요는 없고, 지금 동그라미 그러면 저도 막 찌그러지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예쁘게 안 하셔도 되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그었잖아요. 그러면 지저분한데 하고 나서 이렇게 지우면 되죠. 그래서 또 형태를 찾아 나가면 됩니다. 근데 또 예쁘게 한 번에 그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맞는 방법으로. 저는 처음에 이게 만약에 이 동그라미가 없었다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를 그리기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왠지 창문에 똑개감이 있고, 그리고 이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컨트롤 T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컨트롤 T 하신 다음에 여기 이 와프 기능이 있죠. 이 와프가 여기에도 있거든요. 그걸 누르시면 조금 이런 식으로, 혹시 원이 조금 납작해 보인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와프 기능을 이용을 해서 수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창문을 넣을 수 있겠네요. 귀엽게. 명암도 이렇게. 뭔가 이런 거. 그리고 스케치 하시면서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어떤 집 벽이라든지 이런 창틀이 있잖아요. 이런 재질은 뭘지도 한번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 재질을 스케치로 표현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나무면 그런 나무 느낌이 나게끔 나무 문양이라든지 문이라든지 그런 나무 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예를 들면 여기가 저는 나무라서 약간 이런 파여져 있는 것도 군데군데 한번 넣어보고, 예를 들면 이게 돌이면은 무거울 것 같거든요. 왠지 하단부는 돌이면 이제 받쳐주는 안정감이 느껴질 텐데 위에 지붕까지 이 면이 돌이면은 좀 무거워서 뭔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나무로 덧댄 느낌을 넣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일자인데요. 조금 약간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게 표현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홍보를 하자면 제가 클래스 101에 아이패드와 프로크레이트로 이제 입문자분들이나 취미분 대상으로 이제 이런 배경이나 오브젝트 스케치를 진행할 때 처음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그런 강의를 클래스를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한번 관심 있으시면은 찾아서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유튜브는 아무래도 좀 약간 순서대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조금 랜덤성 있게 영상을 올리는데요. 아무래도 클래스 101에 올린 그런 강의 영상은 단계별로 이제 촬영해서 올렸기 때문에 좀 순서대로 배우기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혹시 구독을 하시면은 제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강의도 들을 수 있어서 네, 한번 관심 있으시면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의 홍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여기는 어떤 조명 같은 게 들어가도 예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풀을 표현을 해보고, 저는 이 집이 약간 숲속에 있는 그런 좀 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라든지 어떤 식물이 좀 군데군데 많은 느낌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아무래도 집 이런 밑에 풀이 많을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스케치를 하면서 채색을 해도 재밌겠다 그런 느낌이 들게끔 진행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케치 자체도 재미있어 보이겠네요. 그래서 약간 명암 설명을 하면은 명암을 넣으면은 빛이 이렇게 오니까 요 면은 또 어두워질 테고, 여기도 이렇게 요 면도 어둡겠네요. 어디서 빛이 오는지 좀 명확히 보여드리고 싶어서 조금 빨리 그런 명암선을 넣어봤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작은 요소들을 넣다 보면은 좀 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너무 짧게 하면은 그림이 조금 단순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제가 하던 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약간 안에서 빛이 조명 같은 게 좀 나와서 약간 밝은 느낌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이 부분도 어둡겠네요. 지금 보면은 요 면이 어두울 텐데요. 하지만 여기까지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 어두운 면에 그림자도 이렇게 짙기 때문에 넓게, 여기서 이런 부분이 공간감 역할을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튀어나오고 뒤에는 이렇게 그림자가 지잖아요. 이렇게 이런 게 일단 건물 단일한 오브젝트에서도 공간감을 나타내주는, 어디가 튀어나오고 어디가 들어가고 이런 거를 나타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암을 넣었지만 이렇게 선도 같이, 사실 채색 하신다면 이거는 굳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넣는 편이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 여기에 이렇게 지금 일자로 딱 비어 있으면 뭔가 심심한 것 같아서 약간 이런 창문도 넣겠습니다. 아마 이런 집 자료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핀터레스트나 아니면 여러 구글이라든지 검색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창문을 다락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넣고, 혹시 넣고 이게 크기가 이상하다 하면은 또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크기를 이렇게 조절하셔도 되고요. 위치도 조절을 해보고, 괜찮다 하면은 이렇게 놓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창문이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니까 십자 형태로, 지금 여기 스케치에서는 표현을 안 했지만 창문도 이렇게 제가 십자 형태로 어떤 창틀을 넣었는데요. 창틀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여기가 밝은 면이고 여기가 어두운 면, 이렇게 꺾이는 면이 있을 거거든요. 여기도 가로선으로 이렇게 넣었는데요. 여기도 관찰을 해보시면은 윗부분은 이렇게 밝은 면이 있고, 또 이렇게 옆면이 이렇게 있겠네요. 이해되실까요? 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러프하게 처리를 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한번 영상에 넣어 볼 텐데요. 여기에도 이렇게 꺾여서, 예를 들면 여기가 한번 꺾여서 이 세로 라인에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나온다든지, 이런 구조적인 형태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이 그림을 모델링을 했을 때 모델러 분들이 이제 모델링 할 때 이거를 그냥 아무렇게 처리하지 않거든요. 여기를 이 세로 기둥에 튀어나올지 아니면 지금 그림처럼 넣을지, 이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그려서 보여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지는 말이 되게끔
어떤 형태인지, 어떤 구조인지. 지금은 오브젝트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들은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도 좋지 않을까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붕도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일자인데요. 조금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게 그림에 표현이 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이런 걸 그리기 어렵고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일자로 긋고 그 위에 맞춰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우면 덜 틀리거든요.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도 두께감이 있겠네요. 두께감 잡아주실 때는 이렇게 면으로 하셔도 되고. 그렸고 이 부분도 지붕에 지붕을 보면은 위에 그냥 어떤 밋밋한 휑하게 있는 게 아니라 지붕도 약간 벽돌처럼 재질이 돌 재질은 아니지만 그냥 나무라든지 이렇게 지우고 꺾인 느낌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 그리고 따로 그리고 하면은 틀릴 수 있어서 이런 간격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방향이 고르게 그어졌는지 한번 그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그렸는데요. 분명히 여기도 두께감이 있고 한번 꺾이고 이렇게 튀어나올 텐데요. 우선은 지금은 조금 일자로 한번 그리고 나서 그리고 위에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 부분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드렸는데요. 물론 어떤 그림 말 그대로 어떤 스케치의 느낌 위주로 선 느낌으로 예쁘게 표현하는 것도 참 좋은데요. 지금 저는 좀 관찰하는 방법, 좀 구조적으로 그리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약간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그렇게 접근하는 게 어려우실까 봐, 네. 아니면 나는 이런 게 너무 어렵다 하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크게 스케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큰 거 위주로 그려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크게 잘 나와야 그 다음에 접근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여기에 굴뚝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굴뚝도 혹시나 틀릴 수 있으니까 새로운 레이어로 생성을 한 다음에, 왜냐하면 위치라든지 스케일 조절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는 좀 투시를 너무 지금 심하게 넣지 않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정면 뷰 위주로 그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이렇게 지붕 방향에 맞게 굴뚝 아랫면이 꺾일 테고요. 나는 이게 너무 짧다 하면은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또 위로 넣고 올리고 여기만 연결해 주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나는 너무 가로가 길다 하면은 컨트롤 T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으로 들어갔네요. 이렇게 하고 나는 이 정도 형태 스케일이면 괜찮다 하면은 이렇게 잡고 뒤에 보이는 어떤 지붕 선을 삭제하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굴뚝도 나는 벽돌 느낌으로 할 거다 하면은 벽돌 느낌으로 넣으셔도 되고 일자로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헷갈리실까봐 조금 명암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왜 명암을 넣었을까요? 요 윗부분에 튀어나왔잖아요. 이 윗부분에 지는 그림자를 넣어본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붕도 약간 명암이 지겠네요. 이런 식으로 크게 딴 다음에 요 명암이 안 지는 부분은 또 라소틀에서 Alt 누르면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채웠는데요. 보시면 꼭 라소 툴에서 이런 라소 툴에서 지금 이렇게 한번 땄는데요. Shift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플러스로 더 확장해서 딸 수 있고요. Alt를 누르시면 이렇게 빼서 축소해서 딸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암이 지는 부분을 한번 라소 툴로 딴 다음에 명암을 넣어봤고 여기는 제가 잘못 딴 것 같네요. 그런 거는 삭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조금 진해지겠네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지금 우선은 저는 이렇게 큰 형태만 한번 나온 걸 봐주셨으면 하고요. 여기서 저는 조금 더 예를 들면 여기에 화분이라든지 이렇게 화분도 넣어보고 계단도 이렇게 빼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계단
좀 더 빼고, 그 다음에 뭐 돌, 바닥에 있는 돌 이런 식으로도 넣어보고, 여기에 조명 같은 것도 달아볼 거예요. 지금 이것도 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크게 스케치 하신 다음에 내가 어떤 요소를 넣을 건지 더 러프한 선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풀을 넣었으니까 여기에도 풀을 넣을 거다.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여기도 좀 더 두께감을 잡아주고, 어떤 장식적인 요소를 추가해 볼 거다, 이런 것들을 계획을 이렇게 세우신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 자료를 보시고 더 추가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또 어색한 부분은 수정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더 추가한 다음에 이 스케치 자체를 완성을 해볼 텐데요. 한번 이 상태에서 어떻게 완성을 했는지 비교해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여기까지 큰 형태로 한번 스케치 해보시고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